중요하죠. 완전 중요하죠. 말씀이죠? 일단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서 하든 이거지. 네. 삼겹살집 엄청 많지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스타TV 주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최고회의라는 말에 정말 걸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고기 대통령 육통령 국중성 대표님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빠밤. 지금 육통령이 명동과 교대에서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명동 관광객들 발길 많이 끊겨서 네. 매출이 네. 많이 떨어지긴 했죠. 네, 근데 다행히 네. 저희가 명동에서 오래 장사했잖아요. 네. 이제 올해 19년 차? 네. 18, 19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장사했을 때 명동 못모르고 들어가서 네.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이 타겟팅이었고 네. 네. 그런데 확 또 외국인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별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오히려. 유통령을 하게 될 때도 한국 사람을 타겟으로 좀 해서 네. 해와서 나머지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깃집들이 사실은 다 중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 그런 데는 다 문 닫았어요. 그렇죠. 아예 매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도 버틸만은 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명동이 항상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쉬웠던 게, 뭐 식당이든 코스메틱 브랜드든 전부 다 그 관광객, 해외인들을 위주로 이제 막 홍보 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그냥 내수에 항상 집중하다 보면 뭐 다른 데서 오는 손님들이야 그냥 중간중간에 같이 오시는 거고. 그렇죠. 하니까. 제가 이통령은 기본적으로 네. 매출의 한 60, 70%는 네.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고 네. 나머지 한 30%, 뭐 40% 네. 이 정도를 외국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많아질 때는 한 50% 이상도 많아지기도 해요. 네. 종이도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면 한국 사람 와서 기다리다가 딴 데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아예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이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단골들의 그렇죠. 그 호응은 더 좋아졌겠어요. 높아졌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충성도는 훨씬 더 네네.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물 같은 그런 네. 사례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면 그 명동이랑 교대, 서울에서는 아주 이렇게 좀 뜨거운 상권이잖아요. 이제 명동이야 뭐 제가 워낙 자신이 없어서. 워낙 번화한 곳이고 네. 교대는 또 이제 오피스의 그렇죠. 성지인데 이렇게 양쪽 이제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어요. 일단 크고 붐비는 상권이다라는 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상권에서 잘 운영하시는 어떤 또 노하우가 있으신지. 이를테면 뭐 오피스 쪽을 공략하려면 뭐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예. 근데 실질적으로 명동도 네. 저희 손님의 대부분은 사실은 직장인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네. 여기도 직장인이고 거기도 직장인이 주여서 네. 제가 공교롭게도 장사를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네. 직장인, 그 전에 이제 종로에 있었을 네, 때도 네, 네. 그때도 직장인 상태였고 네, 네. 그래서 직장인에 대한 어떤 생리나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장인 상대로 장사가 되는구나. 그런 게 이제 터득된 게 점심 메뉴 같은 거. 고깃집 네, 네. 같은 경우 점심에 진짜 힘들거든요. 네. 고깃집, 일단은 고깃집에는 점심 먹을 사람이 잘 안 와요. 정말 상권이 그렇죠. 좋고 막 먹을 데 없으면 올지 그렇지 않으면 밥집 가거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 직장인 손님 되게 많거든요. 점심에. 네. 고깃집에도. 육통령 점심 메뉴가 또 유명하죠. 네. 그래서 좀 네.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만약에 가격을 반담력 가격 좀 더 네.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가격 좀 낮추고 네. 이렇게 해서 고깃집이어도 점심 메뉴 좀 잘 되게끔.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육통령에서 점심을 안 드셔본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니까 부담 없는 금액에 거의 한정식에 준하는 이제 메뉴가 구성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깃집 점심이라고 하면 대개는 뭐 그냥 이제 탕반을 내서 빨리빨리 손님 회전하는데 이제 중점을 둔다면 이곳에서는 정말 이제 그 직장인들이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가 힘든데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그렇죠. 여기 계시잖아요. 많아요. 그냥 7,000원, 8,000원에서 네, 먹을 네, 수 있는 네. 곳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그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저는 싫어하시죠, 그런 거? 저는 하루에 거의 한 끼 먹거나 많이 먹으면 두 끼 네. 먹는데 네. 한 끼 제대로 먹자주의여서 네. 한 끼를 먹어도 그냥 뭐 일반적인 걸 저는 먹지 않아서 제가 이제 타겟팅을 한 게 직장인들도 네. 다 세 끼를 다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 끼 중에 한 끼를 제대로 먹고 싶은 직장인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타겟팅을 맞춰서 네. 다른데 7,000원, 8,000원 할 때 저희는 조금 그거보다는 또 가격 좀 높죠. 네. 대신에 그거보다 더 훨씬 퀄리티 있게 네. 차이나라는 거 나오죠. 네, 맞습니다. 고깃집 점심, 예,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완전 중요하죠. 예. 네, 완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점심에 왔던 손님도 저녁에 오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점심 식사하고 예약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녁에 또 온다고. 네. 빠밤. 우리가 상권 얘기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 이 돼지고기 구이집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이제 레드오션이잖아요. 굉장히 치열한 그렇죠. 시장이 엄청 됐는데 치열하죠. 예. 이 고깃집을 차릴 때 상권이 좋으면 물론 장사가 잘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입지한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표님이 보실 때 이 구이집 상권에 얽매여야 되나? 돼지고기는 삼겹살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네. 고기 가장 많이 먹는 게 사실은 닭고기죠. 닭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라 그러면 삼겹살이잖아요. 닭고기 빼면 삼겹살이 거의 2등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삼겹살 장사를 하는 거라면 네네.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나 노하우 이런 게 있으면 굳이 상권은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상권이 좀 약한 동네 상권이라 네네. 그러면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요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아까 골목에서 한다면 뭐 작게 시작을 네, 하라. 약간 작게 해서 그냥 부부 경영이나 아니면 뭐 결혼을 안 했었다면 뭐 네네. 본인하고 뭐 알바 하나 두고 해서 좀 구워주고 이렇게 대신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 네네. 고기나 내놓으면 안 오니까 맛있는 것도 많거든요. 어떤 그 상권이나 그 규모보다는 그 음식에 대한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요하다. 완전 중요하죠. 맞습니다. 일단 그게 먼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서 하든 이거지. 네. 삼겹살집 엄청 많지만 네. 저는 진짜 삼겹살 저는 사진만 봐도 알거든요 이제. 저는 사진만 봐도 네. 거의 90% 이상은 먹으러 갈 집인지 아닌지 알아요. 저도 저희 집에서 장사하지만 네. 뭘 어디 가면 네. 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삼겹살집 하니까 야 삼겹살 어디로 갈래? 저는 안 가고 싶지만 네. 굳이 가자고 하면 저도 검색해서 보고 가죠. 네. 보면 알아요. 보면 이제는 네네. 이분이 좀 자기 매장에 뭔가 그냥 차린 집이 아니고 공부도 좀 하고 네. 거기도 좀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 집인지 아닌지가 이제 보여서 제가 봤을 때 일반 소비자들도 그거를 굉장히 잘 알거든요. 먹어보면 알아요. 가서. 그렇죠. 또 이제는 또 워낙 이 미식이 일상화된 때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자, 코로나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 상권 명동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난히 힘든 곳이 됐죠. 바로 관광객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명동 육통령은 매출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꾸준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히려 한국인 손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 한국인 손님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육통령 북중성 대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육통령은 내국인 손님의 방문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이죠. 명동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상권의 매장이라면 이런 육통령 사례를 주목해 봅시다. 위기 상황에서도 식당의 방향성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충성고객, 단골 손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고깃집이 레드오션 상황에서 그 매장의 입지 상권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만나본 육통령은 서울 명동과 교대 아주 치열하고도 핫한 그리고 비싼 자리에서 운영 중입니다. 즉 육통령은 이제 그 상권 선별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하고 민감한 그런 이제 정보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국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 창업자와 초보 사장님들이 참고할 만한 요소를 짚어줬는데요. 바로 음식에, 고기에 자신이 있다, 실력이 있다 라면은 상권이 이제 다소 처지더라도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대중이 일부러 찾아올 만한 메뉴, 분위기,
서비스 등이 미리 갖춰져야 함은 물론이겠죠. 착각이죠. 아니, 처음에는 네. 우리가 벌써 같이 한 지가 20년 넘었어요. 네. 그렇죠? 22년? 네, 2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럴 때 국 대표님 좀 아쉽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이럴 때 아쉽다? 거의 없을 이럴 때 거예요. 서운하다. 제가 거의 그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 그 육동령 1편 아주 잘 봤어요. 근데 보면서 내가 궁금해진 게 그 육동령이 그 수요미식회에 나온 아주 그 유명한 집이잖아. 그래서 그 뭔가 그 특별한 경영 방식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듣자 하니 그 부부가 같이 한다는데 부부 창업, 부부 경영 이런 거 괜찮나 모르겠네. 그 나도 그 우리 아저씨랑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주기자의 최고위에서 좀 알려주세요. 네. 육통령의 수장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중성 대표님과 김욱경 대표님. 그 육통령에 방문하시면 여러분 그 메뉴에 재미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문구가 고아나 요하녀 이렇게. 그쵸 대표님들 말씀하셔도 돼요. 왜 네. 말씀을 안 하시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고기 좀 아는 남자 그리고 요리 좀 하는 여자 그렇게 이제 그 역할을 나눠서 하고 계신데 빠밤. 부부가 함께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럼 이제 부부가 같이 하다 보면 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착각이죠. 아니, 처음에는 네. 우리가 벌써 같이 한 지가 20년 넘었어요. 네. 그렇죠? 22년? 네, 2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매일 싸웠죠. 아 근데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김 대표님이 합류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 그게 아니고 저희는 네. 처음부터 그 일을 다 같이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 같이 음식점 하기 하신 전에도 거예요? 같이 했고, 아. 그 전에 했던 것들도 몇 개 있어요. 네네. 다 같이 했어요. 아 항상 같이 하셨군요. 네, 항상 같이 했어요. 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했어요. 심지어. 아. 심지어 저희는 그랬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초반에 약간 이제 부딪힘이 있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의견 차이는 있죠. 뭐. 네. 늘 의견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네. 별로 의견 차이가 없어요. 이제 그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네. 자기의 역할, 영역이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네네. 김 대표가 하는 거에 제가 토를 달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전에 같으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했죠. 그 전에는 제가 이거 안. 지금은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잘 알고 또 본인이 또 이 자기의 노하우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보다 본인의 역할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토를 달 그런 단계를 지나버린 거죠. 네. 그래 오히려 지금은 되게 편하죠. 편해요 이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다 하니까. 네. 오래 산 게 제일 각인 것 같아요. 서로를 잘 알고. 그러니까 하다 오래 보니까, 지냈으니까 네. 서로의 성향도 알고 다 아니까 이제 부딪힐 일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부 운영, 부부 창업 이런 키워드가 또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추천하시는 부분인가요? 저는 반반이에요. 반반. 네. 어쩔 수 없이만 하지만 네네. 어쩔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진짜 반반이에요. 해도 되고 네. 안 해도 되는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네. 저는 그게 반반이라고요. 장단점이 뭐예요? 장점은 네. 24시간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단점은 또 24시간 같이 붙어 그게 있어야 장점이죠, 그래서 반반인 거예요. 단점. 네.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바깥에 그냥 따로 이렇게 하고 네. 잠만 잔다 그러면 오히려 그 시간에 애틋하죠. 더 애틋할 수 네. 있죠. 근데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보잖아요, 사실. 상황을 다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해야 된다면 네. 해야죠. 방법이 된다면. 없으니까.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같이
그렇지 않아 하는 게 답이죠. 안 하는 쪽을 추천. 저는. 아까 말한 거랑 네네. 거의 비슷해요. 사생활이 네네. 이제 완전히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 생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어떤 이 업무상으로는 좋은 조합이지만 어떤 사적 영역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근데 좋은 점도 많기는 해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사실 많기는 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은 이제 그 직원을 이제 쓰는 편이 낫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 직원이 가족처럼 내 마음에 들게는 또 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장점이 되죠. 같이 하는 게. 이럴 때 국 대표님 좀 아쉽다 하는 거 있으세요? 이럴 때 아쉽다? 거의 없을 이럴 때 거예요. 서운하다. 제가 거의 그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라서 너무 많아서 얘기를 안 칠 수가 없어.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제가. 자, 육통령은 부부가 함께 경영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비결은 과연 뭘까요? 진짜 홀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 공부한 사람이 10년? 지금 현재까지 네네.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 많이 쓰면 편하죠. 안 가르쳐도 되니까. 근데 사실 고깃집뿐만 아니라 한 직장에서 10년을 다니는 게 근속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또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분만의 어떤 그 경영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화를 안 내요. 하지만 화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는다는 말씀이에요?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직원도 사람이니까 나이가 어리든 많건 어쨌든 저는 무조건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직원들하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대화로 앉혀놓고 대화로 하는 거지 훈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으로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의리, 네. 정. 네, 저희는. 그러니까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네. 정으로 일을 하자. 항상. 그래서 뭐 요번에 지금 여기도 이제 남자애가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일을 하던 친구가 제대해서 저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언니는 또 진짜 이거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언니가 친정 엄마가 갑자기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네. 그만뒀는데 다 치료하시고 완쾌되셔가지고 네. 또 다시 일한다고 일하는 언니들 지금 아. 이게 이제 뿌듯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뭐 네. 주방 같은 경우도 지금 5년 넘게 일한 인물 현재도 야, 다른 고깃집에서 이거 배우려고 문의가 많이 오겠네요. 대표님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10년 연속을 합니까? 술 잘 사주면 돼요. 아, 실제로 그럼 회식도 자주 하시고 하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자주 했었어요. 아, 맞아요. 그 근로자의 날인가? 네. 단합대회도 하시고. 맞아요. 네. 전 직원들 이제 매장 문 닫고 전 직원들 단합대회 가고.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다 중단되고 4명밖에 못 먹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둘에 2명.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조금 덜하긴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먹으면 네. 그냥 얘기할 때는 얘기 안 해요. 아, 그냥 이렇게. 한잔 하면 모든 데가 나오는군요. 모든 일이 이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빠밤. 우리 육통령 하면 이제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국적으로도 이제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 수요미식회 출연하면서 요즘 이제 다들 막 방송에 출연하고자 하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미디어 맛집 그 후 이렇더라. 얘기해 주시죠. 그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 음식에 자신이 있으면 나만 자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손님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집 갔더니 거기 네. 맛있더라. 손님들이 이게 미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기 전에 이미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해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 미디어에 나오면 그게 이제 전혀 몰랐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아 저거 정말 괜찮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서 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아. 맛없는지 막 나와가지고 네네. 막 어떻게 해서 미디어에 뭐 띄우긴 했는데 가서 보니 맛없더라 그러면 금방 망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사실 미디어에 나와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제가 사실 준비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수요미식회 그런 저희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은 그냥 와서 먹어보고 맛있어 오는 되게 많거든요.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수요미식회 이름 모르고 그냥 와서 그냥 맛있어.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조금은 더 사람한테 조금은 인지도를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저희는 그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준비하지 않고 네. 무작정 아. 그냥 TV에 나온다면 엄청나게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육동령은 그 자체로도 우뚝 선 브랜드였지만 수요미식회에 출연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현재 수요미식회는 종영했지만 비슷한 갈래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은 아직도 상당수인데요. 이렇게 미디어에 맛집으로 소개되면 좋기만 할까요? 육동령을 운영하는 국중성 김옥경 대표는 홍보에 이점이 있긴 하지만 실력이 미비한 브랜드라면 방송 출연이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의 여파로 수많은 손님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을 때 그 어떤 미진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간다면 재방문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긍정의 신규 바이럴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이 육통령의 국중성 김옥경 대표 부부는 20년 넘게 함께 이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일한다는 것, 이건 정말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분이 말한 장점으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좀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하루 종일 함께 하다 보니 매사를 함께 하다 보니 어떤 개인의 사적 영역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또 육통령은 그 장기 근속 직원이 다수인 걸로도 이제 업계에서는 소문이 나 있어요. 자, 그 비결이 뭘까요? 그 고깃집, 뭐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한 군데 회사에서 5년, 10년 뭐 더 길게 근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두 대표는 말했습니다. 가불관계보다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라고 말이죠. 비리지 않고 되게 고소한 맛이 나다 보니까 간도 상당히 손님들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육사시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드실 때 이제 원래 돼지는 숙성을 안 한 돼지가 사실 더 맛있어요. 숙성 안 한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는데요. 자, 대표님, 이게 지금 우리 육동령의 대표 메뉴죠? 메뉴 그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메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메인 메뉴고요. 네. 이게 그 삼겹살이 이렇게 큰 한 판이 있잖아요. 네. 큰 한 판이 있는데 이렇게 뼈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많지가 않아요. 네. 중간에 있는 제일 맛있는 부분 그래서 뼈로 같이 붙여서 같이 구워서 또 한국 사람 또 뼈채 뜯어먹는 더 맛이 더 있거든요. 그쵸. 그 뼈에 붙은 좋아해서. 고기를 맛있다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같이 구워서 이렇게 드리면 좋아하세요. 네. 대표 메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와, 이 크기 자체도 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1인분은 판매가 안 돼요. 어차피 아, 이게 2인분. 뼈 자체가 네네. 붙어 있는 거여가지고 이제 이게 한 뼈에 2인분. 그러니까 짝수 주문만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 육동령에서는 이 흑돼지 중에서도 그 지뢰 쪽에서 이제 공수를 해서 쓰시는데 또 요 브랜드 내부에서는 광개토돼지라고 네. 네이밍을 해서 쓰고 계세요. 아, 예. 어떤 의미가 있나요, 광개토? 제가 계속 흑돼지 찾아다니고 맛있는 돼지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육지 쪽에서는 옛날 뭐 고구려, 뭐 조선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온 흑돼지의 명맥이 남아있는 곳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고 제주도만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제주도. 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지뢰 이게 명맥이 남아있더라고요. 경상북도 지뢰인데 얘네들 가서 보면 갈 때 보면 강원도 오지 가는 것처럼 생각보다 경상북도인데 네. 좀 오지 그러니까 청정하고 좀 좋은 곳이죠 사실은. 그런 데서 자란 돼지 그러다 오지다 보니까 그 명맥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돼지에다가 새로 들어온 돼지하고 같이 이렇게 교잡해서 자기만의 흑돼지를 키우게 된 거죠. 지뢰에서. 그래서 장점만 모은 돼지겠어요. 그렇죠. 키우면서 계속해서 걔네들 개량하고 네네. 좋은 쪽으로만 발전시킨 돼지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가 지뢰 돼지가 맛있고 좋은데 나중에 보면 그냥 들어온 버크셔나 이런 돼지는 그냥 외래종만 온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컸던 돼지하고 같이 교잡된 돼지니까 고구려 뭐 광개토 네네. 그때 피가 섞여 있는 네. 돼지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네네. 광개토 돼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냥 돼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그 자기만의 메뉴에다가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네이밍을 하는 것도 좋은 그 셀링 포인트가 되겠어요. 손님들이 좀 더 신기해하고 더 이제 각인하고 하니까. 제 자존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밥을 해도 그냥 밥이 아니고 네. 이 밥은 내가 어디서 쌀 키워서 내가 해서 이렇게 한 밥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뭐 제가 어디서 했는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뭐 해서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 맛없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벤치마킹 해가고 이렇게 해서 맡겨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네. 정말 한심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최근에 내가 그 친구 누군가 그런 친구 봤는데 네.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하셔서 삼겹살을 드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다른 데 가서 보고 이 집 괜찮으니까 어떻게 베껴볼까, 어떻게 비슷하게 어떻게 해볼까 이 정도만 가지고는 너무 좀 야하죠. 빠밤. 그 숙성. 앞에 숙성고도 따로 있는데, 네. 그럼 요 돼지도 그럼 그 숙성을 거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래는요, 네. 원래 돼지는 숙성을 안 한 돼지가 사실 더 맛있어요. 숙성 안 한 대부분의 돼지? 사람, 네, 대부분 사람 정말 모르거든요. 정말 모르는데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을 때 네. 시골로 돼지 막 잡으면요. 네. 그냥 그 피만 뽑아가지고 먹잖아요. 사실은 그 돼지가 더 맛있어요. 맛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일반 가정집에서 하는 도축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네.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냉을 먹히게 된 거예요. 아. 냉을 먹고 이렇게 하면 사후 네. 경직이 생기잖아요. 네네. 경직이 생겼으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성이라는 게 생겼는데 진짜로 돼지 매니아들은 정말 근데 못 먹어요. 먹기 쉽지 않거든요. 시골에서 자기가 직접 잡아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그 돼지가 더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우 육사시미. 네네.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거 쫀득쫀득 정말 맛있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고기는 사후 경직이 풀려야 맛있다. 숙성을 해야 맛있다. 이거는 사실은 사후 경직이 됐기 때문에 숙성을 해야 맛있는 거고 경직이 되기 전에 해서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사실은. 그냥 막 돼지 잡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끓이잖아요. 막 네. 돼지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군요. 침통방 넘어가야죠. 그게 진짜 맛있어, 사실은. 그럼 우리 이 광개토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숙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온도. 온도. 네. 온도랑 뭐 네. 시간 정도? 네, 시간. 대부분 보름 이 정도 하죠. 사실은 이것도 한 2달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2달. 네, 근데 2달 하면 네. 상품명만 안 되는 것들이 생겨요. 아, 남지가 않지. 붓배. 네, 네, 그게 생겨요. 근데 그때가 사실 또 그 진짜로 섞기 전 고기 맛있다고. 네, 네. 저는 그때 맛있어요. 맛있는데 상품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기간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서 고기 맛있어요. 우리 육동면 그럼 보름 정도? 보름 정도. 빠밤. 저는 고깃집 상차림의 어떤 품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있는. 아, 네. 네. 조금 저희 집이 좀 다르긴 하죠. 네. 이것도 요리를 하는 친구가 여기 직접 만든 거고. 네. 요 이 깻잎이 김 대표님 그 양념 정성이 레시피.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깻잎이 아니고 네. 이게 좀 파릇파릇하잖아요. 네. 간장이 막 졸여가지고 짠 그런 네. 게 아니에요. 이게 싸먹기 딱 좋은. 보통 깻잎지 하면은 네. 짠 맛밖에 안 나는데 이제 짜고 색도 어둡고. 근데 저희 깻잎은 이제 깻잎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고기 싸 먹었을 때도 고기의 맛을 네. 또 느끼게끔. 근데 요 깻잎지 같은 건 사실 사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시는 이유가 특별히 저는 있으세요? 모든 이제 점심 아까 전에 네. 점심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이드 메뉴도 그렇고 네. 저희는 이제 음식을 사지는 않아요. 다 직접 다 만드는 네. 거. 딱 하나만 사요. 여기 진짜 저희 전 매장 아. 음식 중에서 네. 음식 그 음식은 구독과 좋아요.
명이나물. 네, 명이나물. 이거는 내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명이나물만 제가 이제 구매를 하고요. 네. 나머지 뭐 여기에 들어가는 소스 이런 양념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다 만들어요. 그럼 요 깻잎찌는 네. 어쩜 이렇게 색도 변하지도 않고 그런 그게, 것도 간간하고 네, 그게 이제 포인트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달라고 해서 안 가르쳐줘서 삐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군요. 그럼 요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 제가 레시피는 여쭙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 어떤 포인트 되는 재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간장을 좀 좋은 걸 써야 한다든지.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거는 담아서 네. 일주일 안에 먹어야 돼요. 아. 까매져요. 아, 이게 오래 놔두면 네. 색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는 깻잎찌는 그냥 담아서 바로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선도가 제일 네, 중요한 네. 거죠. 포인트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렇게 다채로운 소스도 네. 독특해요. 네, 제가 6가지인데요. 네. 사실 이거는 오미자 문경에 가서 네. 그러니까 이 고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아무 맛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는 아무 맛이 없어야? 네, 네네. 없어야죠. 여기서 무슨 맛이 나면 사실 불편한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기가 기름지고 느끼하니까 여기서 대부분 이제 청가에서 먹는 게 소금이죠. 네. 싱거우니까 소금 쳐서 먹고 뭐 이렇게 소스에 이렇게 먹는데 그 매운맛이잖아요. 네. 이거는 짠맛. 네. 대부분 이렇게 찍어 먹는 맛에 이제 설탕 같은 거 들어가면 이제 단맛, 신맛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단맛하고 신맛이 들어가요. 단맛, 신맛, 짠맛, 감칠맛, 매운맛, 이런 맛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쌈장은 이제 그 일반 손님들이 차려서 나눈 거예요. 제가 가장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 아, 요렇게 세 여기에 개. 고기를 담근 다음에 새우를 좀 올리고 와사비 좀 올리면 맛있는 맛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고깃집 상차림에서 흔히 보기 힘든 이 신맛, 이 신맛이 그럼 고기 맛을 더 올려준다는 말씀인 거죠? 네, 우리가 어떤 거를 먹을 때 네. 너무 시면 안 그렇지만 약간의 신맛은 이렇게 침을 고기 만들어서 네. 이렇게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고기를 여기 담그면 단맛, 약간 단맛, 신맛 그리고 이 짠맛, 매운맛 이 같이 해서 먹으면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거는 좋은 고기에다가 어떤 그 소스를 또 붙일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면 안 되죠. 너무 강한 것들을 하면 고기만 다 가리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치. 네. 김치는 김치 맛이냐 고춧가루 맛이냐. 뭐 이런 얘기. 네네.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고춧가루 향이 강해서 일단 다른 거 다 가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씩 들어가긴 하지만 고기 맛을 완전히 죽여버리진 않아요. 네, 여러분도 그 평범한 소스 물론 좋죠. 이제 평탄은 하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어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이나 소스를 함께 붙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진짜 고기 걸고 하는 집이 아니면 네. 막 야채 쌈 막 이게 그러니까 대패 삼겹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상추가 필요해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육즙이 나오는 고기 식감 그대로 느끼려고 먹을 때는 진짜 찬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곁들여서 그냥 살려줄 수 있는 정도. 그냥 약간 살짝 뭐 약간 이제 살짝 먹다 보면 육즙이 나오니까 느끼한 맛을 뭐 이렇게 감춰주고 싶다. 그럴 때 뭐 와사비 조금 네.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육즙 나오는 이 맛을 상추에 싸 먹어버리면 고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야채 쌈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찬에는 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도 그래서 짜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담는 거고. 빠밤. 아,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이 얘기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고기 뒤집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기를 몇 번 뒤집어야 되나. 이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고기 100번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육즙 안 빠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냉동고기 같은 경우에는 네. 올려놓고 내버려두면 네. 육즙 쫙 빠지잖아요. 네. 그거는 빠질 수 있지만 너무 안 뒤집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4번 뒤집어야 맛있고 뭐 몇 번을 뒤집으면 육즙이 빠지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제가 정말 몰랐는데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이미 다 검증된 거예요. 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아시는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들이대면서 거기 몇 번 뒤집어야 그러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3번 뒤집어야 돼요. 4번 뒤집어야 이러니까 그게 그냥 와전이 돼가지고 검증도 안 하고
예, 그게 막 터져. 지금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도 고기는 몇 번 뒤집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기 100번 뒤집어 상관없어요. 오히려 고기는 많이 뒤집을수록 더 맛있어요. 사실은. 네. 안 태우잖아. 골고루 있잖아요. 안 타고. 한쪽만 많이 있거나 네.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뒤집으면 계속해서 다 내 면이 다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가장 잘 구워지는 거죠. 근데 누구 지금도 뭐 네번 정말 잘 뒤집으면서 한 4번만 뒤집어도 돼요. 귀찮으면.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자주 뒤집을수록 더 맛있어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자, 육통령 두 대표와 돈육을 비롯한 찬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캐치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육통령이 비단 양질의 음식만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수준의 음식에 도달하기까지의 몰두와 애정, 이것들이 더 큰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국중성 대표는 고기에, 김옥경 대표는 찬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좋다고 하는 그 품종이나 아이템을 트렌드구나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닌 내 브랜드에 어울리는 건 무엇일까 에서 시작한 고민이 메뉴의 완성도를 높여줬다는 것이죠. 이는 육통령만의 확실한 이미지 구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멀리 지뢰에서 그 고기를 공수하거나 품을 들여서 찬을 모두 만드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물론 그 많은 식당에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와 대중성이라는 그 키워드의 무게 탓에 어느 정도 남의 집을 따라가는 경향도 분명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리스크를 안고 개성을 입히기 위한, 메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도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기 자체든 고기 맛을 높이는 과정이든 또는 작은 찬이든 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심을 수 있는 포인트, 그것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나만의 색깔을 입혀봅시다. 그러다 보면, 즉 내 것, 내가 개발한 거 라고 생각하면 애정이 생기고 점차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수준에 이르면 이제 손님들도 그 땡땡 하면 그 집이지, 그래 뭐 그 집은 뿅뿅이 정말 훌륭하단 말이야 라고 회자하는 일이 생기죠. 자, 대박고깃집, 성공식당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수제 맥주도 있고 네. 지금 우리 그 육통령 소주도 있고. 그 증류주 네. 그 40도짜리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출시하게 된 배경,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술들이 일반 이 대중적인 술보다 뭐가 좋은가. 어떤 술을 먼저 꺼낼까요? 네, 그냥 불어를 직접 차리셨다고요? 네, 불을 차렸어요. 남양주에 저희 보러리가 있어요. 거기서 제주에서 양주에서 가져와서 저희 손님들. 그러니까 이것도 육통령 맥주인 거예요. 외식업 필수 영상 매거진 아스타TV 주기자의 최고회입니다. 자, 푸드 비즈니스로 돈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라면은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알면서 뭘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이냐 라는 방향성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그 일일이 조사하고 공부하려면 또 시간과 품이 너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저 주기자가 오늘도 우리 외식인들을 위한 알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또 우리 육통령 하면 이제 고기도 훌륭한데 이 고깃집으로서는 드물게 그 자체 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일전에 왔을 때 육통령 소주? 네. 그 40도였나요? 네. 그 술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간 기억이 있는데 대표님 요즘 이 육통령 술 근황 어떤가요? 네. 이게
이게 네. 이게 육통령 소주거든요. 육통령 소주인데 제가 사실은 소주를 엄청 싫어해요. 아예 싫어하세요? 네, 엄청 싫어하는 이유가 네. 그냥 일반 소주는 그 주정향 네, 네, 확 네. 올라오잖아요. 사실 이 맛에 먹는 건데 저는 이 맛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싫으면 저는 손님한테 주는 것도 싫어요. 제가 싫으면 제가 싫은 거를 주면 뭔가 좀 손님한테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이 소주를 알게 됐어요. 이거는 담근 소주잖아요. 담근 소주. 직접 양조한 소주. 네. 그래서 이 소주는 그런 향이 없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고기하고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싶은 차에 사실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단가도 좀 세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거보다 한 반값 정도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 소주 같이 들 수 있도록 하려고 네. 한 거죠. 대한민국 정식집 최초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다음날 뒤끝도 없더라고요. 네, 완전 좋아요. 네. 저같이 그런 그 주정향 싫은 사람들은 그런 소주 먹죠.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왜냐면 이게 40도니까 일반 소주 두세 병 먹을 거면 그냥 요거 하나 그냥 깔끔하게 먹으면 돼요. 대표님 혹시 이 소주 맛있게 먹는 또 비결이 있다면 이를테면 여성분들은 뭐 40도짜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원래 여자들은 근데 더 잘 먹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먹을 때 토니워터에 레몬을 타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화요나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먹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는 게 저희는 꿀을 넣어서 만든 술이에요. 요 술을 만들 때 꿀도 들어가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뒤끝이 없고 깔끔한 거예요. 먹으면서 안에서는 해장이 되고. 40도인데 네, 40도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먹어도 괜찮아요. 네네. 그러니까 술이면서도 건강을 생각하는 술? 응. 구독과 좋아요. 또 옆에 얘네들은 못 보던 애들인데 아, 네. 또 요것도 AP4이라고 써있네요. 네, 이건 저희가 진짜 맥주 좋아하거든요. 우리 둘은 진짜 맥주 매니아예요. 네. 왜 이게 두 개냐면요. 요거는 눈이 좋아서. 에일. 네. 에일 게이를 여기는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강한 것보다 약한 거. 바이젠. 이제 저희가 이거 차리기 전에 이미 저희 고깃집에 이 두 개를 취급을 했어요. 안 팔리면 우리가 먹자. 이런 취지로 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많이 드세요. 그러면 이 맥주도 그러면 네. 그 육동용 맥주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브루어리를 차렸어요, 제가. 네. 그냥 불어를 직접 차리셨다고요? 네, 불을 차렸어요. 남양주에 저희 브루어리가 있어요. 거기서 제주에서 양주에서 가져와서 저희 손님들. 그러니까 이것도 육통용 맥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에일이라고 해서 똑같은 맛이 아니잖아요. 네, 네. 바이젠이라고 해서 우리만의 레시피로 똑같은 맛 만든.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뭔가 다 틀리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육통용만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바이젠과 에일을 우리가 이제 직접 제조를 한 거죠. 여기에 와야지 먹을 수 있는 맥주. 고기에 어울리는. 그냥 맥주만 드시려면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해야 돼요. 네. 근데 삼겹살하고 같이 먹으려면 조금 손님들 반응은 어떤가요? 완전 맛있어하죠. 진짜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 수제 맥주들은 맥주 향이 네. 흙을 좀 많이 넣어서 이게 강해요. 네. 끝맛이.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끝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약간 삼겹살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렇군요. 네, 맥주만 먹는 집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안 만들겠죠. 조금 더 강하게 진하게. 만들어서, 네, 그때는 이제 좀 해서, 진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이제 고기랑 먹는 거기 때문에 맥주가 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맥주를 직접 만들게 되셨나요? 저희는 맥주 하루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우리 이거 6개씩 먹었어요. 거의 매일. 둘이 6개 더인데. 물 대신 네, 물 6개 더인데. 사실은 6개까지만 하시죠. 거의 하루에 한 통 먹을 때도 있어요. 엄청 좋아해요 저희는. 저희 집에 케그도 들여놨었어요. 집에 가정집에 20리터 케그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도 먹었어요. 그 어떤 걸 좋아하면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 늘잖아요. 뭐 음식이 됐든 뭐 운동이 됐든 좋아하면 늘기 마련인데 그렇죠. 맥주를 좋아하시다가 아예 이걸로 이제 비즈니스까지 확장을 하시는 경우군요. 사실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고기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소주, 고기에 어울리는 맥주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에이피플이 회사 이름인 모양인데 아, 예. 저희 이름이에요. 그럼 이 맥주가 혹시 다른 브랜드에도 납품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쵸 웬만한 그러니까 일반 맥주집 뭐 그리고 그냥 일반 치킨집 네네.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집 그리고 일반 선술집 뭐 이런데 골고루 이제 다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 양조도 지금 받아요. 저희가 이렇게 큰 맥주 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맥주를 팔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브로리가 큰 규모는 아니니까 위탁하면 그들만의 또 맥주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들만의 저는 진짜 이런 걸 좋아해요. 고기도 네. 우리 것, 맥주도 우리 것. 근데 누군가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꼭 자기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우리한테 와서 맥주를 먹어보고 뭐 이게 아니고 저는 저희만의 맥주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저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럼 제가 만들어줘도 기쁘고 네. 파는 사람도 자기 거 파니까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치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치킨집이다 그러면 치킨에 맞는 맥주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귀가 이만해지셨을 거예요. 나도 이제 내 브랜드에 맞는, 내 고기에 맞는 고기에 맞는 맥주를 좀 개발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저희도 하시겠네요. 저희한테 오면 돼요. 네네네. 저희가 개발해줘요. 부 대표님 연락처를 모르면 주 기자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또, 이게 또, 이 코로나로 또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취향이나 방향성이 명확하니까 이런 이제 쉽지 않은 때임에도 이렇게 브로리까지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주위의 그 외식인들이 좀 잘 보고 배워야 되는 정말 벤치마킹 할 만한 사례네요. 네. 그렇게 해주셔서 뭐 잘하신다면 서로 고맙죠. 네. 서로 잘 되는 길이니까요. 네. 저는 사실은 끊임없이 노력은 해요. 연구도 하고 발전하려고 하고 코로나니까 지금 약간은 제가 많이 움직이지는 못해서 그렇지 네. 마음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하루 저녁 내내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뭘 바꿔야 돼. 뭘 또 새롭게 할까. 뭘 이렇게 해야 또 손님들한테 뭐 될까. 그런 궁리들 엄청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육통령에서는 특별한 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육통령의 이름을 달고 나오는 자체 제작 술이죠. 고깃집에서 그 자기만의 술을 제품화해서 판다? 쉽지만은 않은 일. 국중성 김옥경 대표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두 대표 본인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육통령의 메뉴와 어울림이 좋은 술들을 손님과도 나누고 싶다는 취지였죠. 물론 일반 주류도 판매해 손님의 취향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소주의 경우, 육통령 소주의 경우 주정 냄새가 없도록 또한 꿀을 활용해 다음날 숙취가 적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좋아하는 맥주는 직접 브루어리를 마련해 만든다고 하네요. 그 맥주 프랜차이즈와 펍 등 개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자, 혹자는 이제 저 고깃집은 자본이 되니까 술까지 만드는구나 라고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 브랜드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방식 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국엔 그 눈앞의 그 이익보다는 미래를 보고 또한 손님들과의 관계를 보고 행하는 일들이니까요. 그게 바로 매출 증대, 브랜드 성장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고깃집이나 식당, 이런 멋진 술 제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작은 부분이라도 손님을 위해 내 브랜드와 손님과의 관계 지속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조금씩 실천해가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술 그 이상의 제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번에 밀키트로 생산을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건데 이 찌개들을 밀키트로도 생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팔려고 다? 해요. 김치하고 저게 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쫙 아하. 제가 할까요? 네. 네. 사실은 그 고깃집에 네.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는 네. 기본으로 다들 나오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그들이 가르쳐주던 그들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달라야 되잖아요. 네. 다르고 맛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레시피와 그것만 가지고는 그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게 하려고 해도 그냥 평범한 집의 하나였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거기 된장찌개 되게 맛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반해가지고 네. 그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리를 안 하고 요리는 여기서 하니까 여기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먹어보고 우여곡절의 끝에 그거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집 된장찌개 좀 짜잖아요. 또 짜니까 또 싫다고. 다 만들어 놓고 막상 내가 손님한테 내려고 하니까 아, 너무 짠데 이거. 그래서 그럼 안 짠 걸 해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 거를 하자. 그래서 둘이서 진짜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된장을 찾아야 돼요. 네. 이 된장을 못 찾으면 이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우리만의 된장, 우리만한테 줄 수 있는 된장. 이거를 찾아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밀키트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할 건데. 아, 이 찌개들을 밀키트로도 생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팔려고, 다? 네, 김치찌개하고 저렇게 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고우듯이 끓이는 거예요, 저희가. 고우듯이. 네, 된장찌개인데, 네. 사골 몽탕 고우듯이. 좀 달라요. 그냥 이 다른 집에 가보면 된장찌개 된장 한 스푼, 네, 네. 육수 한 스푼, 뭐 호박 조금 이렇게 해서 끓여서 주잖아요. 그러면 올겁게 호박 안 집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된장찌개 전 너무 싫더라고요. 네, 여기서 그래서 푹 고아서 감자랑 호박이랑 고기랑 다 이렇게 넣어서 푹 고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야채 넣는 시간도 다 틀리고. 그럼 그 푹 고아진 맛이 밀키트에서도 구현이 될까요? 네, 똑같이.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그 대부분의 지금 밀키트로 파는 것들은 네. 편의성을 위해서 다 냉동이 되거나 막 이렇게 하거나 저는 냉동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맛 그대로 맛을 내서 그거 하느라부터 사실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이 제품은 우리가 이제 언제쯤 이제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준비해오는 과정이어서. 늦어도 그러면 4월 중에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네이버 스토어에 네. 제가 올릴 거거든요. 거기서 주문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이 집 김치찌개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토장찌개가 찍히고 있지만, 김치찌개는 또 이렇게 먹다가 수제비 넘어오는 게 또 백미잖아요. 네. 그것도 밀키트에 포함이 되나요? 팍팍 돼요. 왜냐면 제가 김치찌개 다 이렇게 네네. 판매되는 거 먹어봤는데 네. 수제비 들어간 적이 없더라고요. 오. 수제비가 들어가도 냉동된 수제비 그거 네네. 기성품이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하는 그런 네네. 건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저희는 수제비도 저희가 만들어요. 제가 수제비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제비 맛없으면 안 돼요. 저는 김치찌개는 뭐 다른 데 비슷하게 뭐 해도 상관없다고 쳐도 수제비랑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김치찌개 3일을 먹습니다. 김치찌개 수제비 같이 해서 먹어보시면 안 할 거예요. 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시겠어요. 육공룡에서 밀키트를? 네. 네, 여러분. 네,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빠밤. 이게 된장찌개도 제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맛있지 않아요. 그냥 장사 속으로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찌 같은 경우는 진짜 장사 속이에요. 그건 거의 쓰레기야. 그냥 이렇게 막 장사 속으로 하는 김치찌개집 하는 애들 그냥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웬만한 거 다 시켜서 먹어봤는데 먹어본 거에 의하면 아니 이렇게 만들 거면 차라리 안 팔아요. 그런 생각. 아직은 지금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다 다르잖아요, 저희는. 남들이 안 하는 거. 고깃집 거의 한 20년 했으면 된장찌개도 달라야 되지 않은 제 생각은 그래요. 20년 했는데 똑같은 된장찌개 팔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개발하는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사실 내 친구죠. 이 친구가 요리 잘하니까. 네. 만들고 만드니까. 그 집에서 파는 그 된장을 가지고 끓여도 그 맛이 안 나요. 아, 그 된장 플러스 뭐가 있는 모양이군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걔네들이 이렇게 포장해서 팔거든요. 집에 가서 끓여 먹으라고.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이 파는 거하고 달라요. 와서 사 먹으라니까. 그런데 그걸 했어요, 우리가. 결국 된장이니까. 그 된장을 찾으면 돼요.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했어요. 했는데 짭짤하니 맛은 있는데 그 집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게 길들여진 사람이 오는 거지. 새로운 집에서 만약에 너무 짭짤하게 하면 이제 된장찌개 짜기만 하고 이순에 네. 나오더라고요. 신생집이니까. 그래서 그거 해놓고 이거 다시 안 짜요.
저 완전 좋죠. 고와서 푹 먹으니까 같이. 그래서 사실 이 국물이 육사심이 한 5분 정도 기다려야 돼. 왜 그러면 주문하면 그때 잡기 때문에 시간이 좀. 문제 왔나 보구나. 저녁에 늦게 오는 6시 정도 돼야 도착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또 삼겹살, 오겹살 전문점에서 네. 육사시미가 있어요. 아, 예. 저희가 뭐 돼지만 하는 게 아니고 소고기 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또 맛있으면 또 네. 고기랑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네. 너무 맛있게 이렇게 먹고 좋아하는 거여서 저희 손님들한테도 이걸 맛있게 좀 네네.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지금 육사시미가 당일 도축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 맛있어요. 아, 당일 제대로 된 거. 도축해야만 육사시미로 맛있다. 네, 하루만 지나도 맛있어요. 이건 어제 들어가셔서 아침에 나와서 픽에 버스 타고 픽 타고 지금 네. 방금 도착한 가장 맛있는 육사시미. 육사심이가 멀미는 안 했나? 아, 네, 그러게요. 네. 이 육사시미 손님들 반응도 좋겠네요. 완전 좋아하죠. 일부러 찾아와서 먹을 것 같은데. 네, 저 예약할 때 전화해요. 육사시미 하나 빼놓으세요. 그렇죠. 서울에서 이렇게 신선한 거 먹고. 네, 대부분 육사시미 하면 그냥 하루 이틀 막 살고 지났는데도 그냥 생으로 잘라서 내면 육사시미인 줄 알고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맛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당일 도축해야 돼요. 이제 당일 도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사시미 같은 경우는 간이랑 천엽을 저희가 서비스로 드려요. 근데 솔직히 간 같은 경우는 그날 아니면 먹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간은 손님들이 따로 판매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간은. 네. 좋아하시는 또 메뉴하거든요. 이게 비리지 않고 되게 고소한 맛이 나다 보니까 간도 상당히 손님들 많이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육사시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드실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양념장이 있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젓이나 와사비 찍어 먹어요. 아, 새우젓이나 와사비로.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가 저희 집 밥이 또 맛있잖아요. 네. 밥에다가 와사비 올려서 육사시미 올려가지고 총각식으로 또 먹으면 또 환상적이죠. 저는 그렇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 그런 또 미식 팁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밥을 갓 지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도 맛있지만은 또 육사심을 또 그렇게 또 싸서 먹으면 또 다른 맛. 네. 이제 육사시미가 진짜 좋은 거 이제 확인하려면 이렇게 해서 좋아. 아하. 이게 엄청 찰지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면 접시에서 뚝뚝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렇죠. 조금 30분 전에 우리가 여기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내가 말하면서 막 군침이 나나? 자, 이 신선한 육사심이 궁금하신 분은 또 육통령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저도 궁금하네요. 꼭 먹어봐야 네. 됩니다. 주 기자님도 막 계속 군침 나. 네, 네, 맞습니다. 자, 육통령 시리즈를 이제 모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육통령 두 대표의 경영 철학을 말이죠. 바로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 내 입에 맛있어야 손님도 맛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토는 그 고깃집의 친근한 메뉴죠. 찌개류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로 유명한 어느 식당의 맛을 낼 수 있음에도 염도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육통령만의 색을 가진 포장찌개를 개발했죠. 고깃집 20년 했으면 된장찌개도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국 대표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국내산 숙성지로 만드는 김치찌개 역시 손수제비를 더하는 등 육통령만의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찌개 메뉴들과 육통령의 지뢰 흑돼지 고기는 밀키트 방식으로 제품화해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역시 판매 방법 다각화에서도 고기 대통령의 면모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한편 그 육통령은 산지에서 도축 당일 공수하는 육사시미로도 유명한데요. 여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받은 당일만 육사시미로 판매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비용이 들고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손님에게 최고의 음식을 내고자 하는 육통령. 전국구 맛집으로 이름난 데는 20년 넘게 승승장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거기 수제비
짱이에요, 짱. 제가 수제비 진짜,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에 수제비를 꼭 넣어줘야 되겠다. 수제비를 넣어서 하면서 먹어야 저는 집에서 계속 제가 테스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테스팅하는 거예요, 집에서 갖다 놓고. 수제비도 3일 이내에 먹어야지 일주일 되면 수제비가 숙성이 너무 과숙성이 돼요. 수제비는. 그래서 과숙성이 되면 이빨에 약간 들러붙듯이 치감이 쫀득해져요. 그냥 쫄깃쫄깃한 게 아니고 너무 쫄깃해.